안녕하세요. 여림남자 유리일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수조, 어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물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수조죠. 그런데 이 수조가 참 종류도 제각각이고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수조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자세한 내용은 TMI가 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고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내용으로만 간략하게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드 수조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수조죠. 그냥 유리를 실리콘으로만 접합한 수조예요. 그 외에 다른 요소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가장 깔끔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수조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규격 수조 하면은 이 누드 수조를 말해요. 그래서 이 누드 수조가 가장 기본적이 되는 수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청경 수조입니다. 청경 수조는 상단과 하단에 푸른 거울이 덧대어져 있는 수조를 말하는데, 이 청경 수조는 이 거울로 인해서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상부에 있는 거울 같은 경우는 이 수면에 물때를 가려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거울 같은 경우는 바닥재를 깔았을 때 그 바닥재를 숨겨주는 역할을 또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과 외형을 가진 게 바로 이 청경 수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가장 많이 검색되는 수조 중에 한 종류죠. 천땡 수조, 해땡 수조로 대표되는, 이렇게 상단과 하단에 몰딩이 덧대져 있는 그런 수조입니다. 청경 수조처럼 어느 정도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단의 몰딩은 이제 물때를 가려주고 하단의 몰딩은 바닥재를 감춰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조입니다. 네 번째는 국면 수조입니다. 국면 수조는 말 그대로 수조의 내 모서리를 국면으로 처리하던가 혹은 전면 두 모서리만 국면으로 처리한 그런 수조를 말합니다. 이 국면 수조는 일단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보게 되면은 시야의 왜곡과 굴절이 발생하죠. 그래서 원활한 관상을 하는 데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수조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 형태로 인해서 뚜껑을 씌우기가 좀 어려워요, 어항에. 그리고 다른 기타 외부 자재를 설치할 때도 이 모서리의 국면 때문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수조는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체형 수조입니다. 일체형 수조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격대별로 보통 조명, 측면 여과기, 배면 여과기, 상면 여과기, 거리식 여과기 등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수조, 조명, 여과기가 한 세트로 구성된 일체형 구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명이라든지 이 여과기의 사양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즉 활용도가 낮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조립식 컴퓨터 하고 완제품으로 파는 컴퓨터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완제품으로 파는 컴퓨터는 추후에 사양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하기가 힘들죠. 조립식 컴퓨터는 거기에 비해서 나중에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고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하기가 쉽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체형 수조는 보통 입문자들을 위한 구성이거나 아니면은 인테리어적인 인테리어 소품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조인데, 이 수조는 정말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개인적으로만 비추하는 게 아니고 물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이 일체형 수조를 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명이 사면은 한 달 안에 9명은 후회합니다. 그리고 애물단지로 전락하죠. 절대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사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수조예요. 절대 비춥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 수조의 사이즈는 우리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한 자는 30cm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조의 사이즈를 말할 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가로 길이가 지금 45cm예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45cm이기 때문에 30cm 더하기 15cm에서 자반 사이즈 수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몇 자 수조, 한 자 수조, 뭐 두 자 수조, 석 자 수조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이 가로 길이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수조의 폭으로, 앞뒤 폭으로 구분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소폭, 광폭, 초광폭으로 구분을 하는데, 소폭 같은 경우는 30cm, 광폭은 45cm, 초광폭은 60cm 이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수조의 높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직사각형 수조에서 보통 30cm, 45cm, 60cm 이런 식으로 15cm 단위로 올라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이 아닌 이런 정사각형 형태의 수조가 있는데, 이런 정사각형 형태의 수조를 우리가 큐브 수조라고 합니다. 이 큐브 수조는 좌우 길이, 앞뒤 폭, 위아래 높이가 동일한 사이즈의 수조, 그거를 큐브 수조라고 합니다. 이 큐브 수조는 20큐브, 25큐브, 30큐브, 45큐브가 규격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 큐브 수조 중에서 높이만 높은 수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이큐브라고 해요. 하이큐브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20 하이큐브라고 하면은 높이만 25cm, 25 하이큐브 하면 높이만 30cm, 30 하이큐브라고 하면 높이만 35cm, 이런 식으로 높이만 5cm 높게 제작된 게 하이큐브라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직사각형 형태의 수조에서도 하이 수조라는 게 있어요. 높이가 45cm 이상의 수조를 하이 수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에서는 하이 수조라는 명칭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보통 이런 정사각형 형태의 큐브 수조에서만 하이 큐브라는 명칭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배럭 수조입니다. 배럭 수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조처럼 가로 형태가 길게 놓여있는 수조가 아니고 세로 형태로 길게 놓여있는 형태의 수조예요. 물론 이거는 지금 배럭 수조는 아니지만, 배럭 수조는 일반적으로 축양장에 배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돼요. 이 배럭 수조 같은 경우는 보통 가로 30cm, 폭 45cm, 높이 45cm의 30배럭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 배럭을 쓰는 사람들의 경우는 주로 브리딩 위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수조를 가로로 배치를 하게 되면 축양장에 놓을 때 그만큼 많은 공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조의 숫자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가 짧은 수조를 여러 개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공간에 이 수조의 숫자를 좀 더 집약적으로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치어를 많이 받고 번식 위주로 물생활을 하는 그런 브리더들이 많이 선호하는 형태의 수조예요. 그리고 이제 분할 수조가 있는데, 이 분할 수조는 이 배럭 수조하고 비슷한 용도로 쓰는 건데, 이 배럭이 각각의 독립된 수조를 칸칸이 놓는다고 치면은, 이 분할 수조는 하나의 대형 수조에 내부 유리막을 설치를 해서 구획을 나눈 거예요. 즉 형식적으로는 배럭 수조와 분할 수조는 동일한 형태를 띈다고 보면 돼요. 단지 하나의 수조를 유리막으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배럭 수조에 비해서 분할 수조가 더 저렴하겠죠. 다만 단점은 이동시키기가 배럭 수조에 비해서 그만큼 어렵겠죠. 그래서 저렴한 대신에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수조가 분할 수조라고 보시면 됩니다.